윤석열 대통령 금요일 날 또 갤럽 조사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한국갤럽이 5월 16일에서 18일 사이에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뭐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일단 긍정평가가 최근 3개월 내에 최고치가 나왔고 부정평가는 최근 3개월 내에 최저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37% 긍정평가 37%인데 이 3주 연속 상승을 한 것이고 지난주에 비해서는 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부정평가는 56%인데 지난주에 비해서 3%포인트가 내렸는데 긍정평가 이후 그리고 부정평가 이후 둘 다 또 외교입니다. 외교가 둘 다 그 1인데 긍정평가에서는 37%가 외교를 잘해서 그러니까 저번에 한일 정상회담도 있었고 또 오늘부터 G7 정상회담을 가죠. 이것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쪽에서도 외교가 33%로 1위입니다. 1위기 때문에 외교를 놓고 잘한다는 척과 잘못한다는 척이 확연히 나뉜 그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자, 두 분의 여론조사 해설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37%가 이제 상승됐다 그래가지고 이걸 강조하는데 사실 이게 높은 수치가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올랐다는 거 하나만으로 이제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건 좀 저는 뭐 합당하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 뭐 돈봉투 사건 거기다가 지금 김남국 의원 코인 사건 악재가 악재를 겹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뿐이 안 나온다는 거는 국민들이 여기다가 지금 표를 이제 지지를 던져줄 만한 근거가 별로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행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국민의힘의 최고위원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이후에 더 큰 악재는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악재의 소강 상태가 어느 정도 흩어졌던 보수층을 약간 결집시킨 거 아닌가 뭐 그 정도 의미 이상의 건 없다고 봅니다. 너무 혹평을 하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37%라는 수치가 역대 정권에서는 만족스럽지 않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게 만족스러운 겁니다. 이 정도 나오는 것이 거의 뭐 20% 후반까지 떨어졌으니까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렇게 3% 2%포인트나 올랐다는 게 이번 주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간호사법 이 거부권도 행사를 하고 여러 가지 또 악재들이 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을 하고 이런 상황이고 또 외교를 시작을 하면서 지금 시작하기도 전에 일본 가기도 전부터 후쿠시마 뭐 방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계속 공격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4개월 만에 최고치의 지지율을 받았다. 이건 좀 평가를 일단 해줘야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전에 이제 뉴스 화면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G7 위에서 일본으로 좀 떠났습니다. 김관욱 소장님, 예. G7 주요 일정 좀 간결하게 좀 소개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가서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내에 있는 원자 폭탄 자료관을 방문하고 그다음에 뭐 우크라이나 정세, 뭐 핵 구축 및 비확산, 기후 변화, 세계 경제 뭐 이런 것 등등을 해가지고 여러 정상들을 만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한미일 정상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이 가장 크고 그 이후에도 이제 뭐 영국 또 인도 뭐 등등의 국가들과 양자회담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속내는 사실은 미국의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를 불렀잖아요. 젤렌스키 앞에 두고 도와주라는 얘기 할 겁니다. 그래서 시적으로 이 G7 미팅을 젤렌스키 도와주는 우크라이나 도와주는 회의로 할 것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행보가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모시고 원폭 피해 뭐 그런 데를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갑자기 원폭의 피해를 보는 것을 이제 전 세계에 부각시키려는 일종의 이제 코스프레 피해자 코스프레인데 왜 일본이 원폭을 맞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갈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뭐 윤석열 대통령 간다 하니 두고 볼 일이죠. 아니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는 한인 피해자 그 위령탑을 가는 거예요. 조선이 제일 조선인 그 위령탑을 가는 것이고 오늘 또 저녁에 오늘 오후에 도착하는데 저녁에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히로시마에 있는 원폭 피해 한인들 한국 사람들 이 동포 면담도 있고 이런 그러니까는
이 G7 회의 전반적인 데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문제도 이야기를 할 거고 중국을 겨냥해서 어떻게 공동 대응을 할 것이냐 이런 민감한 문제들이 나오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개인 일정은 그것과는 좀 다른 일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그 개별 회담도 있고 또 한미일 정상회담이 그 모레 있습니다. 지금 그 확정된 건 아닌데 한미일 정상회담이 모레 예정이 돼 있고 날짜는 좀 유동적입니다. 그런데 기시다 총리하고 한일 정상회담은 모레로 지금 확정이 돼 있어요.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G7하고 또 참가국이 8개국인데 각 정상들과 교류를 하는 이런 뭐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죠. 네. 자, 가장 관심사 중에 하나는 또 이번 한일 정상 간 만남이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이게 거론이 될까요? 일단 저번에 서울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현장 시찰단을 보내기로 그 합의를 했고 그리고 이 한국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기시다가 노력을 한다 이 정도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잠시 후에 다시 이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현지 시찰단이 그 21일 모레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기 때문에 21일에 그 시찰단이 일본에 도착한 그날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시찰단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같은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논의의 대상에 오를 수가 있죠. 반드시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방한한 것도 그런 어떤 정지 작업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국제사회 G7이 가장 영향력이 크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제 우리 후쿠시마 오염물을 이제 방류를 한다. 그런데 지금 대만과 한국에 시찰단이 와 있다. 우리는 그만큼 투명하게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홍보하려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방한했던 것이고 그 과정이 이게 다 이 즈음에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일본이 사실상 여러 가지를 계산해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일본은 계산된 행위를 뭐 항상 하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 G7 상황에서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송평은 시찰단 이제 모레 가서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됩니까? 일단 여기서 좀 그 명확히 해야 될 것이 이번에 검증단이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은 계속 검증단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검증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가서 뭐 구경 놀러 갔다 오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시찰단이에요. 뭐냐면은 지금 2021년부터 IAEA 국제원자력기구가 주관을 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1개국이 참여를 해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일 정상 간에 합의된 것은 그 검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본 측이 협조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감시를 하러 가자. 그래서 한국이 가장 가까우게 있으니까는 한국이 그러면은 시찰단을 파견을 하자 해서 21명이 전문가들 21명이 출발을 하는 거죠. 21일에. 그리고 거기 가서 그러니까 주로 활동 내용도 어떤 뭐 시료 채취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시료는 벌써 확보를 해 있고 검증을 하고 있고 이 가서 그 오염수 관리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이런 현황을 점검을 하고 오염수 정화, 방류 시설 전반의 운영 상황, 전반적인 운영 상황 이런 것을 하고 또 그쪽에 전문가들과 뭐 기술과 관련된 회의도 하고 질의응답도 하고 이런 것이지 가서 정말 이 오염수가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러 가는 건 아니죠. 그걸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검증 그러니까는 시찰하러 가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한일 정상회담 때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적 검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거 우리가 안 하면 그걸 누가 믿습니까? IAEA는 사실상 우리가 인터내셔널 오토믹 에너지 에이전시거든요. 이게 이제 수질 오염도를 할 수 있는 과학자들을 다 보유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IAEA나 뭐 국제 기구들이 사실 거기에 분담금 많이 내는 국가에 대한 어떤 편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가장 피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접 국가입니다. 우리가 검증을 안 하고서 왜 시찰단을 보내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못 하겠고 시찰을 뭐 한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거기에 있는 뭐 얼마나 오염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뭔가 협조하는 듯한 뭔가 우리가 참여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일본이 그냥 오염수를 방류하는데 뭐 어떻게 보면 좀 그냥 방관자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 오히려 또 도와주는 묵인해 주는 거 아닌가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난번 기시다 총리 서울 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로 시찰단 같은 파견 요걸 합의했다 이랬단 합의를 말이에요. 했죠. 네. 그러면
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시찰단만 시찰의 형식으로만 간다면 지금 그 김관옥 소장도 이제 검증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시찰만 하고 온다. 여기에서 26일 날 돌아오면 이제 국민 앞에서 시찰단이 뭔가 발표를 하겠죠? 발표를 하든지 아니면 정부 그 회의에서 공식 회의에서 보고를 할 텐데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뭐 검증 이야기를 뭐 하기는 했지만 그 검증 그리고 시찰 사이에 어떤 명확한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김관우 교수께서 말씀하시는 검증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IAEA가 그런 전문성이 없다고 하지만은 11나라의 그 관련 전문가들이 다 가서 하고 있고 그리고 저 이재명 대표가 우리가 뭐 시료 그러니까 실험을 할 수 있는 검증을 할 수 있는 시료를 달라는 말도 못 한다고 했는데 오늘 그 유국희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이번에 시찰단 단장입니다. 유국희 위원장이 우리 이미 시료 다 확보를 해서 그쪽 그 오염이 된 그쪽 시료하고 후쿠시마 앞바다 시료하고 다 확보를 해서 다 그 검사를 하고 이미 IAEA 보고도 했다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증은 지금 하고 있는 단계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보러 가는 거죠. 아니, 플러스죠, 플러스. 시료를 갖고 있으면 뭐하러 갑니까? 그거 갖고 아니 시료는 검증단이 갖고 있는 그게 거고. 아니고 그들이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서 확인을 하고 확보를 하고 그거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11개국 말씀을 하시는데 그 국가들 어디 있는 국가들인가요? 피해 보나요? 아니 그 주로 있는 아니요. 국가들이죠. 지금 당장에 우리가 가장 피해를 보거든요. 옆에 있는 6개월이면 우리 서남 해안으로 쭉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 그 영향이 어떻게 나오는지 따라서 어업은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고요. 우리 생태계가 완전히 파손이 될 수가 그러니까 있거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증도 우리가 포함이 되고 주도적으로 시찰도 하고 하는 검증을 거죠.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직접 피해 당사국이기 때문에 말씀을 그건 드리는 당연한 겁니다. 이야기죠. 거기까지 이제 해보고 그리고 말이죠. 일정이 워낙은 뭐 이틀 얘기하다가 3박 4일 얘기하다가 5박 6일이에요. 최종적으로. 우리 측의 요구가 수용됐다고 봐야 할까요? 일정이 예정보다는 좀 늘어난 거에 대해서. 일단 그동안에 일정을 가지고 두 나라가 저 12일하고 17일 두 번 실무 접촉을 했거든요. 실무 접촉을 했는데 오늘 국무조정실이 이거 발표하기 전까지도 뭐 3박 4일 정도 할 거다 예상을 하고 출발도 22일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하루 앞당겨지면서 5박 6일로 된 것이 아무래도 그 도착하는 21일에 한일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감안해서 했으니 오히려 좀 일정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 시차를 더 자세히 할 수 있으니까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그런데 그저께인가 어저께까지만 보도를 보면 워낙 일본의 그 탑시크리트 시설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전에는 명단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좀 늦춰질 수도 있었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일요일 날 바로 이제 들어가는 걸로 좀 됐어요. 예. 자, 그리고 이 중국에서도 G7의 맞불 성격인 회의가 지금 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러니까 미국 중심으로 해서 이제 중국 견제,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뭐 이런 것들을 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사실은 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이라는 건 과거 소련의 하나의 연방 내부였거든요. 이게 이제 러시아로 이탈이 되면서 사실상 독립을 한 겁니다. 여전히 이제 러시아가 영향력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사실상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지역의 영향력이 격감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지배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사실 굉장히 커요. 네. 그래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사실상 중국 통제하에 넣겠다. 그런데 문제는 날짜를 딱 G7에 맞춰서 너희가 모이면 우리도 모인다. 뭐 이 정도의 어떤 힘 과시 뭐 그런 성격이라고 보이죠. 네. 중국이 또 러시아하고 해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 항을 사용하기로 했다면서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러시아가 중국에 빚진 게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아마 해줄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대만 문제와 한국을 언급했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G7 그 시기에 맞춰서 계속 견제구를 던지는 그 차원에서 이제 한국에도 견제구를 던지는 거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로이터 인터뷰에서 뭐 대만 문제는 전 세계의 문제다 하고 중국의 힘에 의한 대만 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 무슨 뭐 불장난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 죽을 네.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지난 목요일 그러니까 어제 중국의 간영 매체에서 글로벌 타임즈라는 간영 매체가 사설을 실었는데 그 사설에 보면은 지금 그 한국은 중국과 경제 협력하는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 한국이 중국에 의존하는 게 높은데 미국의 대중국 봉쇄에 한국이 동참을 하면은 네. 그것은 한국에 있어서는 덕보다 실이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일종의 경고를 날렸죠. 네. 김관욱 소장님은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경제적 실이. 근데 우리가 만약에 득이라 그러면 득을 볼 건 없어요. 현재적으로 미국이 우리한테 주는 거는 안보거든요. 그러니까 질이 다른 거예요. 경제를 아무리 높여도 우리 안보를 담보로 해가지고 우리가 중국에 기울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뭐 경제적인 어떤 관계가 깊다는 걸 갖고서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면 그것도 저는 큰 오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께 일본 오염수 확인하기 위해서 모레 떠나는 우리나라 시찰단에 하고 싶은 말씀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몇 분 소개해 드립니다. 국민만 생각하고 다녀오세요. 매의 눈으로 시찰하시기 바랍니다. 밥값하고 오세요. 수학여행 기분이 아닌 국가대표라는 심경으로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오염수 떠서 먹어보세요. 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검찰 출석을 하고 노웅래 의원도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늘 자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검찰에 출석했고 현장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현장에 이성만 의원 육성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수사가 미리 짜여진 각본에 의한 다 정해진 결론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확정되지 않은 피의 사실을 불법적으로 유출하고 의혹을 부풀려서 여론 재판으로 단죄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도록 하겠습니다.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신 거죠? 네, 저는 돈 준 사실이 없습니다. 네, 전달한 사실이 없어요. 네,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 이성만 의원 얘기인데 다른 얘기 나온 건 없었나요? 그 직후에 바로 돈봉투 녹취록에 돈봉투 얘기 뭡니까라고 또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그건 조사 과정에서 말을 하겠다. 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전반적으로 다 얘기를 하겠다는데 지금 뭐 조사의 상태에 있으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는 이 녹취록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증거잖아요. 말을 뭐 조작했다거나 그렇지 않는다면 굉장히 자기 목소리가 나오는데 자기가 그걸 부정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는 조사 과정에서 예컨대 검찰이 내놓고 있는 어떤 녹취 등의 어떤 물증을 어떻게 탄핵시킬 수 있는 그런 주장들을 할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뭐 쉬워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이 그때 즈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대부분이 이제 대표 경선의 과정 속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우리가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성만 의원은 지금 그걸 탈당까지 했죠. 탈당까지 한 입장이면 본인이 정말 떳떳하면 탈당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본인이 그 받는 혐의가 1,000만 원을 그 의원들에게 나눠주는 과정에서 본인이 1,000만 원을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줬다는 혐의거든요. 그게 녹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 내일 오전 10시에 돈 주면 안 돼. 이 녹음이 나와 있는데 그 녹음을 지금 편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편집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내일 오전에 10시에 돈 주면 안 돼. 그 돈은 뭐냐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걸 지금 검찰에 가서 그 돈이 뭔지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검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누가 보더라도 그 대선 경선 시점에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내일 두면 안 돼. 그러면은 경선과 연관성이 있는 돈인데 지금 설득력이 떨어지죠. 알겠습니다. 노웅래 의원도 첫 재판에 나왔는데 현장 육성 들어보겠습니다. 저에 대한 검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단연코 저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업가와 일면식도 없습니다. 단 한 차례 전화 통화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전가 16범이나 되는 사람의 말만 듣고서 저를 범법자로 몰고 있습니다. 네.
자, 노웅래 의원 목소리 들어봤는데 자, 한 두 분 짤막하게 한 말씀씩만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이 워낙 강직하신 분이라 저는 뭐 사실은 이 노웅래 의원 말씀을 좀 믿고 싶긴 한데 여기도 또 녹취가 있어요. 녹취가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뭐 이런 녹취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탄핵할지 저희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이 언론에 지금 내가 저 돈을 줬다는 사학과 박모 씨를 모른다고 했는데 당연히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학과 박모 씨의 부인 조모 씨가 그 노웅래 의원과 같은 친목 모임에서 서로 친분이 있어서 사학과 박모 씨의 돈을 부인이 조모 씨가 노웅래 의원에게 줬다는 게 검찰 혐의이기 때문에 박모 씨는 모르는 게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요. 자, 청취자 여러분 시찰단에 보낸 한마디 세 분만 더 소개합니다. 수박 겉핥기 하지 마세요. 들러리 하지 마세요. 문제가 없으면 방류를 왜 해요? 이런 문자도 보내셨네요. G7 윤 대통령 좋은 결과 기대해 봅니다. 네. 자, 두 분도 한 줄 평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찰단에 대해서 자, 미스터 송부터 해주세요. 3, 2, 1. 감찰한다는 심정으로 시찰하고 오십시오. 확실하답니다. 자, 이어서 김관옥 소장님 해주세요. 3, 2, 1. 검증 안 할 거면 들러리 서지 마십시오. 잘했군 잘했어. 네, 착실하고 잘했답니다. 오늘 AI가 인심이 좋네요. 자, 정치 파발마 선거권 평론가 김관옥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